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뱀 읽어주는 목사, 뱀일목 이다니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무슬림권 뱀 현장 사례를 살펴볼 텐데, 컨텐츠가 그 클립 하나가 굉장히 짧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남아시아에 있는 네, 남아시아의 무슬림 국가 하면은 손에 꼽죠. 그곳의 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썼던 선교신학에 실린 그 사례인데, 궁금하신 분은 그곳을 또 그 선교신학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냥 익명으로 강모세 대표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제선교단체 출신이고, 또 지역교회 파송을 받아서, 2000년에 그 남아시아의 A국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20년 넘게 현장 선교사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A국은 전 국민의 96, 97%가 무슬림이고, 나머지 3, 4% 안에 힌두교, 기독교, 기타 종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핍박하는 굉장히 강성 무슬림 국가고요. 이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때 심각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는 나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 현지에 병원 스텝으로 일하면서 그 현지 의료 사역을 수행했고, 큐티 1대1 교재 번역, 신학교 강의 등을 했는데, 2019년부터 이분이 비즈니스 에듀 미션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성도로부터 15,000달러를 후원받아서 남의 돈으로 3년차 대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실패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분의 에, 그 소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는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의 목적도 방향성도 없었고 비즈니스 가능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시장 상황이나 문화적 요소 등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해보니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면서 그저 믿음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지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면서 그저 믿음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망하게 되었다. 어, 선교사님, 전통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체질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현장으로 들어오다 보면 제일 많이 겪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감가상각 그런 개념도 모르고, 원가 계산도 할 줄 모르고, 또 비즈니스 전문성도 많이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뜨거운 가슴만 있다 보니까, 어, 사업이 점점 계속 기울고 안 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시장의 상황도 파악하고 시장 안에서 나의 입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굉장히 막연한 근거 없는 반시장적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망할 때 본인만 망하면 모르겠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내 직원 안 믿는 직원들한테도 좋은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 파송교회 파송단체에도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일을 하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 그 비즈니스 전문성을 조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 특별한 은혜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또 잘 되고 이분도 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거의 그것은 꿈꾸기 어렵고
비즈니스 전문성 너무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할 줄 알고, 또 이런 감가상각 같은 개념들, 회계, 부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번 완전 망했습니다. 망했고, 나름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자, 최소 비용, 즉 소자본으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어야 한다. 재료 혹은 상품의 유효 기간이 2, 3년 정도 되어야 한다. 현지인들이 안 하고 있는 차별화된 특별한 아이템이어야 한다. 변수가 적은 사업이어야 한다. 현지인들의 대여 문화나 차량 도난 등과 같은 변수는 외국인들이 다루기 너무 어렵다. 타겟 그룹이 확실한 사업이어야 한다. 고부가가치 사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 이거 5개를 저는 보통 대학원 강의 때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만 지금은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 결국은 이분은 이제 새로운 원칙을 세우고 얼마 후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게 되는데, 네일 아트 사업입니다. 이 무슬림 국가에서 네일 아트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 자기 자본 1,000만 원으로 시작했고, 자, 본인 돈이 들어갔습니다. 네일아트의 재료들은 2,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고, 네일아트 받으러 오는 현지인들은 상위 10% 부자들. 그리고 대체로 이만큼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유한 무슬림 여성들이 강 대표 매장에 와서 네일아트를 받기도 하고, 또 훈련장에 와서 네일아트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네일 아트를 배우는 재정이 꽤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싸네. 우리 딸이 취미로 하고 싶어 하니까 보낼게. 그래서 그냥 흔쾌히 훈련비도 내고 재료비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선교사 신분으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현지 무슬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뭐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현지 무슬림들 중에서 상류층, 돈 많은 사람들이 이 네일 아트를 받으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일 아트가 여러 면에서 현지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화면을 멈춰놓고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일 아트 수료증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네, 지금도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부부는 매번 직접 미국을 드나들면서 네일 아트에 대한 전문 디자인과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다. 네, 계속해서 R&D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네일 아트 사업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일 아트는 사람과 사람을 1대1로 직접 만나게 하고, 한 번 만나면 기본이 1시간이고 2시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일의 핵심 개념은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 즉 스킨십이에요. 여성들끼리 1시간 정도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금방 자신의 과거사, 힘든 상황,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공유됩니다. 제가 무슬림 남성들과 10번 만나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내는 단 한 번에 해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다음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집으로 놀러 와라. 제발 차 마시러 와라. 집에 초대하지 않더라도 또 이 사람들이 매장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국가 여성들이 꾸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손톱 발톱이다 보니까 2, 3주 지나면 매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서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어떤 뱀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인 것이죠. 사업적으로도 괜찮은데 선교적으로도 컨택 포인트가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일 아트를 이끄는 주체는 강 대표의 아내, 문 원장이라고 제가 표기했습니다. 현재 직원은 강 대표를 포함해 5명이고, 강 대표가 사장이지만, 강 대표가 하는 업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업 전체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러 들르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주로 잠깐 들어가는 것일 뿐, 사실상 문 원장이 모든 순간 회사 운영의 주체로 활동한다. 그래서
현진 매니저와 어시스턴트 모두 문 원장이 낳은 영적 제자들이다. 지금의 매니저도 제 아내의 영적 제자이고, 어시스턴트는 제 아내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내의 제자의 제자가 또 제자를 삼고 있어요. 영적 4대가 함께 모여서 네일 아트를 가지고 뱀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놀랍죠?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뱀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문 원장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들 대부분 신분상 기독교인들이지만 실상 이들은 태어나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 안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이들. 그래서 문 원장이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네일아트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네일아트 기술을 전수받고는 자기 주변의 또 다른 무슬림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강 대표는 아내가 낳은 영적 제자들의 재정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이들의 네일아트 서비스를 찾는 현지인 무슬림들도 늘고 있다라고 말한다. 자, 빠르게 사업이 자리 잡으면서 현지인 무슬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이 강 대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A국까지 왔는가? 자, 제가 그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를 설명하면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이런 주변의 무슬림들로부터 왜 당신은 우리나라까지 와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가라는 그런 걸 묻는 것이죠.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자기들보다 이슬람, 이 아랍어를 더 잘하니까요. 강 대표의 존재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 그러면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 나라에 오게 되었는지, 이 나라에서는 당신 예수 믿으라는 복음 전도는 불법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신앙 간증은 합법이다. 자, 여러분 이거 앞으로 계속 기억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슬림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조차도 제가 나중에 북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 북한조차도 포교는 불법이지만 간증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서도 이 뱀 현장가들이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현장을 오랫동안 가꾸다 보면은 이 일터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이죠. 당신들은 왜 7년, 8년 우리 동족들도 이렇게 탈북하는데 힘들다고 탈북하는데 이렇게 물도 없고 전기도 자주 끊기고 사람들 말도 잘 안 듣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그런데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10분 정도 간증하고 나면 무슬림들이 놀라면서 흥미를 가진다. 그래서 여러 가정에서 간증했고 자동차 딜러 앞에서도 간증하고 종교 집회에서 무슬림 300여 명 있는 곳에 또 간증하고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의 토대 위에 여러 선교적 접촉면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여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스킨십을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선교적인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강 대표는 자기의 리더로서 돌파력이 강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 부분을 잠깐 화면을 멈추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뱀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난 나라에선 정직함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일수록 정직한 길을 걷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무슬림들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굳이 정직한 길로 가는 것을 좋게 봅니다. 이 땅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로 알고 있어요. 이 신뢰가 깨어지면 배면장가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어려운 일이지만 정직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동적이죠? 자, 그래서 뭐, 이 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참 너무 모범적인데,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모두로부터 건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네일아트 사업을 시작할 때, 선교단체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이렇게 후원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고요. 파송교회 같은 경우도 담임 목사부터 성도들 대부분이 무슬림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잘 알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네일아트 사역을 통해서 선교적 접촉명 만든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이런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모두로부터의 응원과 지지, 나아가서 후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굳이 금전적 후원 아니더라도 응원, 지지, 이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많은 현장가들이 결국 오래 못 가는, 건강하게 오래 가기 어려운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들 파송교회와의 관계가 끊기는 경우도 보고 선교단체와의 관계도 끊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은 어, 첫 번째 사례들을 다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또 두 번째 사례로 이제 들어갈 텐데, 혹시 이 PDF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